안녕하세요. 편한식품 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숙 박사입니다. 우리가 한식의 대안에 대해서 계속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교육을 안 받았네, 맛을 모르네, 맵네 이런 거 다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식이 조금 더 나은 그리고 또 낭비 없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럽시다. 네, 교수님 그러면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어디부터 한식 세계화? 한식 세계화부터 한번 그럼 네. 얘기해 볼게요. 한식 세계화는 네, 그러면 한식 세계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참 한식 세계화 뭐 10년 내에 세계화한다는 뜬금없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때 그 MB 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었는데 수백억을 날렸대죠. 정말 진짜 말이 안 됐거든요. 네. 일식이 세계화 됐다는 걸 굉장히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지만 사실 부러워해야 됩니다. 격하게 네네. 부러워해야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일식이 세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식 하면 이제 생선회, 스시, 네네. 이런 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그 서양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변형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변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흔히 말하는 뭐 캘리포니아 롤 이런 거 그렇죠, 보면 그렇죠. 밖에 생선이 없고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아보카도를 위에 얹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일본에 절대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식의 변형이 결국은 일식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게 점차 나중엔 진짜 생선회를 먹는 게 이제 자랑이 될 정도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뭐 생선을 회로 날로 먹어 이런 야만인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제가 거죠. 그 예. 애리조나 거기가 온도가 45도예요. 그쵸. 제가 작년에 촬영을 하러 그거 갔었는데 보세요. 네. 거기서 일식집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일식집이 엄청 많아요. 네. 물론 일식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식당도 있지만 의외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온도가 45도인 사막 지역에서도 회를 하더라고요. 초밥을 하고 롤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만큼 냉장 기술, 냉동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유통도 받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유통을 하는데 그냥 트럭에다가 오픈해갖고 절대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식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그렇게 보급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중식도 뭐 중식당 없는 데 없거든요. 세계 가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중식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화교들이 전 세계에 뻗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일단 식당업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화하면서 뭐 우리나라에 와서 짜장면이 됐고 짬뽕이 됐고 그렇죠. 일본에 가서는 나가사키 짬뽕이 됐고 그렇죠. 예, 또 미국에 가서는 또 미국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본에도 중화 요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중화 요리라고 쓰는데 네. 거기 가니까 그 나가사키 짬뽕이나 라면이 중국 요리더라고요. 걔네 우리나라 짜장 짬뽕처럼 네. 중화 요리라고 해서 네. 만들었는데 또 일본 요리는 아닌 한국식으로 바뀌어서 만든 요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퓨전을 다 인정을 사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한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무 조급하게 10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좀 네네. 장기적으로 보고 한식을 네.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한식이라는 걸 접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 태국에 여행 가서 태국에서 쌀국수를 먹어봤어. 거기서 볶음밥을 먹었어. 네. 그럼 한국에서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나죠. 먹고 싶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국 음식점도 찾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걸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게 되는 건데 그렇죠. 태국 음식점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고 식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식이 세계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식을 접할 기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접할 기회를 일단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문화를 통해서도 사실 가능해요. 예를 네. 들면 뭐 예전에 대장금이 인기 끌면서 한식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그 뭐 천송이가 치맥을 먹어주니까 그렇죠. 치맥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외국 그
서양 영화 보면서 예, 그 예. 외국인들이 그 감자튀김 확 놓고 햄버거 먹고 저는 제일 그 외국 볼 때마다 그 박스에 된 예. 그 국수 있잖아요. 네, 중국 국수. 배달 그거 국수. 이렇게 탁 들고 가면서 꼭 그 주인공이 남자가 탁 놓고 집에서 탁 먹다 갑자기 유리창이 깨져서 막 총을 쏘고 그런 장면 하도 많이 봐서 너무 궁금했어요. 네. 뉴욕 갔을 때 사 먹었는데 아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급할 때 먹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를 음식과 함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접해봤어요. 그러면 한식당이 있으면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네. 한식당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식당만 열어놨는데 한식당을 모르면 한국 음식을 모르면 안 살 거고 그러면 식당은 망할 테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모든 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식당이 또 고급화도 일정 부분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한식당 보면은 외국에 있는 한식당이 좀 싸구려 이미지가 사실 강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되게 많아요. 뉴욕 그렇기 때문에, 빼고는 대부분 제가 미국 그 아까 애리조나 갔을 때도 네. 한식당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릇을 그 플라스틱 그릇을 아. 굳이 한국에서 공수해갖고 그치. 아니 거기 그릇들 많은데 왜 굳이 그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고 밥도 그 스댄 밥통을 가져다가 스댄 젓가락을 쓰는 예. 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라오스에 것들이, 갔을 때는 예. 라오스 도자기에다 넣어주니까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야 그것까지도 한식에 포함이 되나 좀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식을 저는 싸구려 음식이라는 이미지로 팔아먹기보다는 물론 대중화도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대중화에 못지않게 고급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들이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또 다른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된 식당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한국의 식당의 그 기본적인 갖춰진 뭐 그릇들이라든지 그렇죠. 위생관념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아직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본 네. 요리 같은 경우는 딱 그 레시피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도 생선회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는데 간장 네. 정도만 있어도 한국은 일단 마늘도 틀리고 생강도 틀리고 뭔가 양념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문제는 그거를 체계화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전통조리학과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근데 더 이제 기다려 주셔야 손대중에다가 되는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너무 그거예요. 많아. 적당히 조금 조금.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럼 사실 표준화되는 레시피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리법이 쉬워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많은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리법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시작돼야 그리고 되고. 예,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하려고 할 때 식재료가 일단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그럼 있거든요. 대체 식재료 그런 같은 것도. 것들도 좀 연구돼야 네, 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한국의 이 특징이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와, 그 복잡한 입시 요강이나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들 죄송하지만 어머니들 그게 아니라 음식하는 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외식이나 하고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체계화가 더 안 된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음식점을 차리는 사람의 거의 많은 부분이 또 체인점을 가서 한 3주나 2주 살짝 연습해서 오니까 음식의 문화도 없고 그냥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식문화가 굉장히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예, 식문화가 정말 제대로 어떤 뭐 우리 전통의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구려가 되는 거고 인스턴트화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식이 세계화됐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 한식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한식을 비싼 돈 주고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스스로의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그냥 한식은 그냥 먹는 거지 뭐. 점심 뭐 최근에는 찌개 뭐- 하나 해서 때우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면 한정식 해갖고 떡 벌어지는 한상. 그렇죠. 그거밖에는 좀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세계화돼서 인정받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퓨전화되고 네, 맞아요. 한국의 맛을 거기다 가미해서 이쁘게 만들어 새롭게 만든 것이지 그런 것들이 각광받지. 네. 솔직히 이 한식 그대로 현재 있는 상을 들고 가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먹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그 음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맛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레시피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 그렇죠. 예. 그런 게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집안에서 식사를 안 하고 외식만 많이 하고 그렇죠. 그냥 너는 공부만 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진짜 중요한데 맞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너 이번에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아니라 네네. 진짜 마치 밥을 천천히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먹는다는 행위도 아니 그 행위도 있지만 같이 앉아서 그 즐거움을 네, 공유하는 그게 거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있어야 돼요. 저녁이 있는 저녁이 삶이어야 하고 그 저녁이 저기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저녁이 아니라 얘랑아 미안하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는지부터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엄마는 음식을 내가 이거를 만들면서 내 아이가 내 남편이 이걸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음식 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천천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면 나중에 다 큰 다음에 갑자기 뭐 예절 교육을 하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고 사실은 지금 부모 세대도 그런 교육을 거의 못 받고 그냥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가족이라는 게 이 뭉치고 있는 이 신뢰와 정, 뭔가 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아시죠? 오면 하나 먹고 나가고 한 명 각자 먹고 먹어요?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간이 사는 게 요즘엔 기쁨을 식구가 느끼려고 식구가 사는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식구가, 식구 같이 식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안 먹어요. 그냥 혼밥이에요. 그게 너무 넷이 있어도 잘못된 혼밥이야. 거죠. 그렇죠. 따로 먹고 그렇죠.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도 핸드폰에 그렇다면 이런 네. 교육들도 정말 이거 얘기하다 보면 계속 자꾸 정부 얘기하게 되고 기관 얘기하게 되고 남의 탓하는 기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방송을 보면서 아 저런 방향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신다면 그 좀 비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좀 박근혜 끌어내렸듯이 자꾸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지적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식문화도 바뀌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저 잡혀갈까요? 글쎄요. 잡혀가실까요? 조금 수위를 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세상이 좋아졌는데. 네. 저는 박근혜 싫어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도 되나요? 네, 해도 우리 돼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다 쓰는 저는 누울 이제- 거야.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한식이 바뀌려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왜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제가 네. 한식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욕을- 한식이 뭐가 어때서 거의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자식을 누가 손가락질 했을 때 느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대로 한식은 정말 너무 이상해 한식 쓰레기야 이게 네. 아니라 한식 저도 늘 먹고 있는데 그렇죠. 장점도 훨씬 늘 많아요. 먹고 있는데 안타까움이죠. 이거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계속 그렇죠.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식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래 문제야? 어디가 문제인데? 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하는 조금 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내 새끼한테 뭐라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보고 이렇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국물 요리 나트륨 많아요. 그러면 좀 덜 드세요. 얘기를 하면 그렇죠. 국물이 얼마나 진국인데 이러면서 또 국물을 사랑을 물을 좀 많이 마셔도 괜찮대요. 뭐 네. 끊지 못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밥도둑은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밥도둑은 뭐라고요?
밥도둑은 건강도둑이다. 그렇죠. 밥도둑은 건강도둑입니다. 벌써 예. 설득당했어. 아니 박사님이 그러면 그 책을 쓰시고 정말 많은 욕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보면 밑에다 너네들이 뭐를 아냐, 니까지 있게 PD하고 둘이 앉아서 떠든다고 될 거냐? 그렇죠. 제가 처음에 박근혜를 욕할 때 다들 그런 욕을 먹었어요.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뭐 지금 길어졌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구글이나 외국 기업들이 다 그런 방송에 나와요. 막 자유롭게 CEO는 저기 있고 막 페이스북 걔는 막 같이 있고 막 이러면 자유롭게 하는 건 와 그건 멋있어. 부러워요. 우리 회사도 저렇게 바꿔야 돼.라고 하는데 외국에는 이렇게 멋지게 한 그릇 딱 차려서 진짜 그 빵을 그 접시를 싹싹 닦아서 먹는 이 완벽한 식단은 왜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물론 홍대나 연남동 이런 일대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진짜 저렇게 해야 돼. 만약에 교육 같은 거 TV에 나와서 뭐 핀란드 교육이다 그러면 이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음식은 아무리 보여줘도 따라하진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식이 보수성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우리 둘이 전부 다 한복 안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다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은 여전히 한식을 고수하고 한식이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 게 의식주의 중에 최고. 이미 머리도 서양, 그러니까. 옷도 서양, 가방은 그 유럽 그거, 거 나오면 그거, 좋아하는데 아니 그렇게 밥은 그렇게 전통 얘기할 거면 그러면 저기 파발 쪽쪽 띄우고 찌고, 그렇죠. 쪽지고 파발 띄우고 봉화 올리고 무릎 그래야지. 꿇고 앉아서 계단에 소반에다 장작불 떼갖고 이렇게 해야죠. 왜 아이폰 쓰고 있냐고요. 진짜 웃기는 거지 그게.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발전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식의 발전이 다른 것에 아직 따라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문화에 대한 것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도 약간 덜 성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문화는 많이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한식입니다. 정치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과학도 발달되고 있으니 네. 우리 한식을 좀 더 정교하고 멋있고 맛있게 저는 맛있게란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 않게.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릇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플라스틱 그릇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 아, 자, 우리가 이렇게 3부에 걸쳐서 3부는 좀 기네요. 한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솔직히 뭐한 3시간, 4시간을 떠들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 그 음식을 만드는 조리라든가 프랜차이즈 문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일단은 아쉽지만 3부에서 마무리 짓고 한 번 더 저희가 그 댓글에 욕을 좀 먹고 그 욕에 좀 반발하는 저는 먹을 거라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욕도 환영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저는 좋아요 그게 누르고 욕하세요. 건전한 토론이 그렇죠. 토론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교수님 만약에 다른 분이 난 다른 생각이 있다. 우리 불러갖고 이민수 박사 불러갖고 나랑 한번 토론하게 해달라. 모실 건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들으셨죠? 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할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뭐 페북이나 여러 군데 많습니다. 아이온 TV 편식방을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한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가락. 구독. 구독. 제발 봤으니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기도. 여기 2부, 여기 3부. 이 3부 꼭 보셔야 돼요. 아, 3부가 아니라 1, 2부. 거꾸로 보셨다면 1, 2부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방송, 편식방 많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